진짜 착한 사람은 나 착해 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나 착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은 네가 그렇게 착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너 그 정도는 아니야 얘기해주고 싶은데, 예, 저는 제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해진 게 있더라고요. 여기 댓글도 저한테 뭐 안 좋은 댓글 가끔 달려도 뭐 저는 뭐 원래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27기 중간 회차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들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님부터 말씀드릴게요. 랜덤 데이트에서 영수님이랑 됐었죠. 어떻게 보면 굴욕을 당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숙님이 다시는 영수랑 이제 따로 대화를 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한테 선택권이 있을 때 또 영수님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막판에는 대화가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두 번째 선택을 해가지고 더 심한 무례함을 경험을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영숙님도 그 선택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랜덤 데이트를 하는 태도만 봐도 영수는 선택해도 안 좋은 반응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진작에 파악을 못하고 선택하셨을까? 근데 그렇게 대화가 재밌었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자는 저렇게 잘생기고 허우대가 좋으면은 저렇게 무례한 태도를 보여도 또 선택을 받게 되는구나. 또 그렇게 되니까 영수님도 그동안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저렇게 무례한 사람한테는 관심을 칼같이 끊었어야 됐는데, 저는 영수님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영수님을 대할 때는 자기가 맞추려고 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영호님한테는 확실히 그런 노력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웃기고 있어요. 말이 굉장히 세게 툭툭 내뱉는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좋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수님은 더 심하다 보니까 그게 좀 묻혀서 그런데 영숙님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동글동글해지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다음은 정숙님이죠.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 정숙님한테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왜 저렇게까지 인기를 끄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로 편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던데,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별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배울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장점도 내 장점으로 끌어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숙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번 중간 회차를 보면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는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로는 스킨십을 남자들한테 격없이 하시는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무슨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는데도 아슬아슬한 선을 타면서 격없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랑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면은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여자친구나 배우자라고 하면은 이거 좋다는 남자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보세요. 그런 거는 진짜로 되게 남자 입장에선 싫어할 거예요.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발전을 한다거나 배우자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는 1대 다의 가능성을 아예 접고 1대 1의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이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사는 거잖아요. 나도 다른 가능성은 포기를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정숙님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어떤 관계가 발전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송에서 보여줬던 수준의 스킨십은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디폴트 값이 형성되신 분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배우자가 되거나 남자친구가 되면은 정숙이라는 사람이 딴 남자랑도 이렇게 하는 거는 어셉트 하겠다라고 하고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발로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패딩 이렇게 남자한테 덮어주는 거, 그거는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상철한테 한 거니까 이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크림 발라주는 거는 뭉쳐있으니까 발라주는 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는데, 바른 다음에 향수 묻었다고 자기한테 막 이러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정점을 찍은 건 뭐냐면은 영철이랑 셀카 찍은 다음에 고개를 어깨에 기대는 거, 이거는 정말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해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숙은 몇 가지를 얻고 잃었는데, 영철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관심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숙한테 들이대게끔 하는 걸 얻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본 상철 입장에서는 아, 정숙이랑은 진지한 관계는 안 되겠다 결론을 내렸죠. 과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숙님한테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배우
배우자감으로서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줘야 나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저기 다 흩뿌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정숙님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들은 다 이 방송에서의 모습을 또 생각할 거거든요. 이게 한번 사람들 인식에 굳어지면은 그거가 아니라는 걸 믿게 만드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담을 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 농담들을 구사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현수 치킨 남기고 먹은 걸로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광수한테 양말 구멍 난 거 가지고도 이제 한번 했었죠. 이것까지는 뭐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았으니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한번 이걸 하는데 이제 영수님이 계란 프라이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식용유가 없어가지고 다 눌러붙었어요.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데 요리가 망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정숙님이 요리를 이렇게밖에 못해요 하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이제 그냥 갔는데, 뭔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공개 처형하듯이 웃음거리로 만든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농담을 구사했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쌓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양보를 당했다라고 하면 선의도 까내려고 했다라는 거더라고요. 양보 당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굳이 저런 소리를 하지 정도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대단한 선의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느끼긴 했거든요. 축구로 치면 전반전에 누가 볼을 가지고 시작하냐 이거 정도지 그렇게 대단한 양보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정숙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옥수님이 먼저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앞자리에 탔어요 라고 하면은 본인 이미지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굳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정숙님이 전반적으로 화법 자체가 농담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이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또 감사 표현을 하고 알아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도 나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살렸네. 상철이랑 정숙의 데이트 확실히 정숙은 눈치가 빠르구나. 다른 출연자들은 광수도 그렇고 뭐 영철도 그렇고 그보다 훨씬 명확하게 눈치챌 수 있게 해줬는데 눈치를 못 채는데, 정숙은 저 정도만으로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타짜 마지막 장면에서 뭐 공기가 뭐 싸늘하다 이런 느낌만으로도 판세가 기울었구나 이걸 느끼는 걸 보면서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확실히 정숙은 프로페셔널이다. 내가 봤을 때는 몽골관 옥순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 순자님을 보면은 영식님이랑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가 서로 여러 가지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감정선이 이제 완전히 틀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면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데 더 안 좋아진 느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순자님이 보면은 광수님이랑 그때 2대1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주는 게 아깝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저 스스로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이러면은 내가 그러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 때 좌절감 같은 걸 느끼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순자님께서 나를 주기 아깝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본인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제 영식님도 그렇죠. 영식님 입장에서는 농담으로 하는 거지 본심 자체는 그래도 순자님에 대한 호감은 가지고 있었는데 나를 뭐 간본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정선이 많이 틀어졌던 것 같아요. 나는 솔로라는 게 배우자를 찾기 위한 방송이잖아요. 근데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나는 보잘것없고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그 관계가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내가 더 아깝다라는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만 소홀하거나 고의가 아니고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운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나한테는 내가 소중한 건 맞거든요. 근데 남한테도 내가 소중하기를 바라는 거는 무리가 아닐까. 영식은 현실적인 선택이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영수한테는 반면에 훨씬 더 많은 거절과 굴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알아달라고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영식은 대학 지원
지원으로 치면 안정지원, 영수한테는 소신지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영수한테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 뭐 그냥 안 맞는 거잖아, 이렇게 스스로 포장을 하고, 영수님이랑 어떻게든 오늘 밤에 한번 대화해야지 하면서도 자러 가려고 하다가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안타깝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순자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나 이렇게 인기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관심 있는 이성한테 보여주는 마중물로 쓴 것 같아가지고 순자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광수가 본인은 스스로 착한 사람이냐라고 순자는 네라고 이제 즉답이 본인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확고함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내가 혹시라도 남들한테 힘듦을 주거나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찰 같은 거는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순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나 착해 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나 착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은 네가 그렇게 착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너 그 정도는 아니야 얘기해주고 싶은데, 예. 순자님도 방송만으로 봤을 때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냐? 그냥 평범한 사람. 근거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영식님이랑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알아보던 관계였고 그 관계가 어쨌든 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헤어진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식님이 순자님한테 영수님이 했던 것처럼 무례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다 있는 데서 영식 별로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영식님이 별로인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제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든지 물건 샀다가 반품할 때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스티커도 붙어있던 거 잘 이렇게 붙여가지고 반품하는 게 매너잖아요. 뭐 영식이랑 안 될 수 있죠. 근데 안 할 걸로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과연 좋은 사람의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님이 자꾸 영수한테 거절당하고 하는 거를 영식 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별로였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거절당하면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설정해 놓은 이성적인 매력을 못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진짜 여러 번 얘기했죠. 우선순위 없었다, 생각이 아예 없었다,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영식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왜 먼저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마음이 없는데 왜 얘기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라면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해진 게 있더라고요. 여기 댓글도 저한테 뭐 안 좋은 댓글 가끔 달려도 뭐 저는 뭐 원래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영자님 얘기를 해보면은요, 영자님께서는 성격도 굉장히 유순하신 것 같고 센 인상을 보여주신 게 없으셔서 그런지 방송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특별히 러브라인이 부각되는 그런 느낌도 없기는 했거든요. 아이신 같은 거 문대고 계시는 것만 기억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인상 깊은 거는 영수님이 흰 옷 입으면 예쁘다고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퍼스널 컬러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호기심이 한번 가봤습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뭔지, 나랑 상극인 옷이나 컬러는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불필요한 고민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부분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봤거든요. 확실히 영자님이 방송상에서만 보기는 했지만 흰옷이 정말 잘 어울리기는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를 혹시 느끼셨다라고 하면은 이거 퍼스널 컬러 컨설팅 가보는 거는 추천드려 볼 만하다. 영자님이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남자들이 불러내서 대화하는 경우가 없다. 사실은 옥수님이랑 특히 정숙님은 많이 불려 나가긴 했거든요. 어디든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구나. 성격도 착하시고 특히 이제 광수님이랑 있을 때 자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가치관을 말씀하실 때 영자님은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인 것 같다 싶지만, 영수님한테도 정숙님한테 밀리는 느낌이 있고 광수님한테는 영자님이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못 느껴서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다음으로 옥수님이거든요. 좋게 보였던 게 사람들이 술 먹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는데 옥수님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치우려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좋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치우는 손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도 저희 집
집에 놀러 와 보면은 놀고 먹고 엉망으로 하고 별 치울 의지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습관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치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아 보였다. 상철이 결국에는 선택을 했죠. 옥순이 편안하게 느껴졌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유지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자기가 몇 순이냐 정수기 1순이냐 이렇게 캐묻는 느낌은 이제 상철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사실 옥순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게 상철이 옥순한테 확 끌려서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확 끌린 쪽은 정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옥순을 선택한 건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거리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한테 격없이 대하는 걸 보면서 상철 입장에서는 자기가 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리고서 어떻게 보면은 차선을 선택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어쨌든 상철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고민하다가 결정했다라고 통보를 하자마자 어려운 질문들을 막 하면서 상철을 압박하는 느낌? 상철은 귀순병사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뜨신 밥도 주고 고깃국도 주고 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관계가 조금 더 진전될 때 자기가 궁금한 거나 확인받고 싶은 걸 물어도 될 텐데 다급함이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철 입장에서는 여기도 마냥 편하지 않은데 잘못 왔나? 그럴 수도 있겠다. 옥수님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그랬거든요. 상철이랑 있을 때도 뭔가 자기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숙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랑 데이트를 할 때 우리만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의 매력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지 상대방 얘기를 하면은 계속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나의 경쟁자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좋은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옥수님 영자랑 상철이 저쪽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정말 엿들으려고 했는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듣고야 싶지 듣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존중해 주는 게 암묵적인 룰인데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게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를 들면 상철이 나는 영자가 이제 좋아졌다 라고 한들 그거를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굳이 그거를 들으려고 했을까? 나였다면 차라리 그냥 자리를 피해 줬을 것 같거든요. 그게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으로 비춰서 매력적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현숙님이시죠. 현숙님도 선택을 못 받다 보니까 방송 분량이 있거나 빌런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영식이 순자랑 관계가 틀어지면서 분량이 생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영식과의 저녁 대화에서 소비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자식보다는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해볼 수는 있는데 아직 뭐 진전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숙님이 예전에 맘마 먹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쎄하다는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현숙님의 그냥 말버릇인 것 같더라고요. 현숙님이 썼던 단어들을 제가 정리해보니까 맘마, 까까, 얌얌, 낙낙 자기가 귀여워 보일 수 있는 듯한 단어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 사람 말투가 그냥 특이하네 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게 크게 나쁘게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식이랑 데이트하면서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영식이가 밥값 낼 때 돈 쓴다고 막 띄워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성격이 쾌활하고 좋으신 분 같다. 처음 리뷰할 때 이제 자기소개나 전남친 얘기하고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저분은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이는 모습만 보고서 선입견이나 판단을 내렸던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성격이 그냥 쾌활하시고 밝으신 분이다 생각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솔로 시청 소감을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그 가끔이 아니라 치과 영상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영상을 자꾸 편식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저희 나는 솔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제 능력 안에서는 공을 많이 들이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치과 영상도 그래요. 사실은 치과 영상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는 하거든요. 혹시 뭐 보시다가 이렇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번 정도 클릭해서 나는 솔로 리뷰 요 정도 하는데 치과도 뭐 괜찮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채널을 운영한 지가 2년 됐더라고요. 2년 차 때 성장이 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번에는 건물주의 월세 인상이 있었고
또 이제 영상 담당자로 채용한 직원이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월세보다 급여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다 생각하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가끔 치과 영상도 좀 보고 또 호응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